일단 손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소독해 주시고요. 아기한테 우리 코 촉촉하게 할 거야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기 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고 너무 크지 않은 약병에 너무 차갑지 않은 생리식염수를 준비합니다. 아기의 고개는 너무 제껴지지 않게 살짝만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에 방울방울 생리식염수를 넣어 주실 거예요. 방울방울. 다른 쪽 코도 지금 조금 얌전하게 자고 있는데 울면서 많이 들어갈 거라 흘러내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방울 조금 깨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콧잔등을 조물조물 조금 주물러 주셔서 마사지 해주시면 아주 잘 들어가요. 울면서. 울었죠. 우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톡톡톡 흘러내리는 건 닦아주시고 진정시키고 토닥토닥 기다려주십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은 너무 크지 않은 약병에 너무 차갑지 않은 생리식염수라고 설명드렸는데 너무 큰 약병이면 울컥하고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담았을 때는 아기가 좀 놀랄 수도 있고 점막에 자극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워 안고 기다려 주었다가 석션하는 거지 석션을 그냥 바로 연달아 하는 거 세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왜 생리식염수인가? 아, 나 저거 알아 이러시는 엄마들 분명히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분명히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생리식염수인지를 설명드리려면 생리식염수 아닌 걸로 해보시면 돼요. 엄청난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맹물, 끓인 물, 그 다음에 진한 소금물 이렇게 생리식염수 아닌 것들로 하면 점막에 자극도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여야 돼요. 근데 생리식염수가 이런 거잖아요. 0.9% NaCl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체액과 같은 농도인 거예요. 생리식염수가 등장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이용을 해서 코세척을 특히 아기들은 더욱더 해주셔야지 아기의 불편감이 없겠다. 좀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생리식염수를 좀 종류별로 준비해봤어요. 제품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큰 스타일의 생리식염수가 있어요. 멸균, 무균 생리식염수입니다. 쓰실 수 있어요. 아기들한테 쓰실 수 있는데 가격도 싸요. 근데 별로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방울방울 썼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만큼 남을 거란 말이죠. 오염 안 되게 잘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순간 가급적 빨리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오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기들한테는 더욱더 큰 거 추천드리기 어렵고 내용적으로는 괜찮으나 용량이 크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소포장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작은 포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도 무난한 것 같고 더 똑 따서 쓰면 되니까 아까 무균적인 거 좋고 소용량인 거 좋고 오염의 가능성도 없으니까 요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엄마들 잘 아실 텐데 분말도 있어요. 우리 분말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죠.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말 형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오늘은 코세척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케어 할 때도 되게 깨끗하게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때도 이제 요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집에 필수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아실 텐데 렌즈용 생리식염수거든요. 대용량이라서 그 점도 추천 못 드리지만 보존제 같은 성분들 들어있으니까 굳이 아기한테 이런 거 쓰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이거 쓰실 수 있지만 관리 때문에 어렵고 요 두 가지 소용량, 소포장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코 가습의 포인트 두 번째는 면봉에 관한 얘기입니다. 면봉은 아까 동영상 초입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겁이 나서 난 생리식염수 못 넣어 하는 초산 엄마들은 면봉에 생리식염수 축여서 조금 가습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코 가습에 쓸 수 있고 면봉은 저는 진짜 추천은 잘 안 드리는데 딱 정리하면 그래요. 코 입구에 아주 잘 불린 코딱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정도 딱 하실 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봉에 생리식염수 충분히 축여서 아기가 지금 마른 콧소리가 나서 양쪽 코에 그냥 후루룩 한 번씩 돌려줄 겁니다. 깊지 않죠. 아기가 울 때 조금 더 가습이 될 거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코 케어가 돼요. 울면서 조물조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코딱지 빼거나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면봉 쓰신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코가 불려주고 초입에 잘 불린 초입에 코딱지 강조드렸고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실게요. 초입에 코딱지를 깊게 넣지 않고 살짝 제거하는 느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보면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초입에 잘 불린 코딱지, 저 안쪽에 잘 안 불린 코딱지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놀라운 손스킬을 발휘해가지고 저 안쪽에 코딱지를 면봉으로 잘 긁어서 끌어내리면 쭉 점막이 자극이 되면서 내려오니까 점막 손상이 더 될 거고, 그걸 힐링시키기 위해서 더 큰 코딱지가 생길 거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잘 불린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면봉 사용 조심하시고 집게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초입에는. 근데 엄마 손가락 이용하시면 안 돼요. 손톱에 균이 아기한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큰 아기들은 엄마가 이렇게 하시기도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금물이다. 집게나 면봉은 초입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 면봉은 그렇게 조심해서 쓰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 것은 스프레이 형식의 코 가습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가 좀 작고 힘이 없고 이럴 때는 방울방울 약병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움직임이 심해지고 이럴 때는 뭐 코에다 겨냥할 틈도 없이 아기가 움직여 버리니까 스프레이 형식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엄마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PG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의 선호도가 있고 제품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분무 형태나 방식이 다르니까 효과적이긴 한데 아기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거를 감별을 잘 보시고 관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신생아용부터 1개월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 좀 커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다양해요. 그래서 엄마 책임이 좀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내용물이 다 달라요. 등장성, 아까 삼투압이 같은 우리 몸 체액과 같은 등장성 바닷물로 만든 제품부터 오래 보관하려고 보존제 들어간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마가 맞게, 원령에 맞게, 우리 아기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스프레이형 제품 좀 커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엄마 책임이 좀 따른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면봉으로 이렇게 코딱지 긁어내린, 자꾸 습관적으로 코딱지가 생기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덱스판테놀이 첨가된 스프레이 제품이 아주 유용해요. 덱스판테놀?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나시죠? 비판텐 성분이 덱스판테놀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재생 효과, 또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가 일정한 부분이 계속 코딱지가 생기고 코피가 나는 아기들은 덱스판테놀 약품 성분이 첨가된 스프레이형이 아주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스프레이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코 흡인 석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코 세척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연 배출을 유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콧물이 좀 찐득찐득한 경우에 흥 하고 아기가 이제 못 풀어서 잘 안 나올 때, 그다음에 잘 불리긴 불렸는데 저 안쪽에 있어서 덜컹덜컹거리고 답답해할 때, 이럴 때는 또 석션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음압을 걸어서 빨려 나오게 하는 거니까 콧구멍을 딱 막을 수 있게 뭉툭하고 둥근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TV의 형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팁의 방향인데 사진 보면서 한 번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기 코 구조를 이제 먼저 보시면 생각보다 코의 통로가 위쪽으로 향하지 않고 뒤쪽으로 넘어가요. 그쵸? 사진 보시면. 그래서 팁의 방향을 두 가지를 사진을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세요.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콧대 방향으로 눈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석션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의 통로대로 석션 팁 방향이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사진 볼게요. 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팁의 방향, 코끝 뒤통수 또는 정수리, 모자 끝 있잖아요. 그쪽 방향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모자 씌웠거든요. 모자 끝 쪽으로 가게, 이 안쪽으로 가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석션 팁 방향 보겠습니다. 석션 팁 방향은 수직이 아니라 아기 뒤통수 정수리 쪽으로 살짝 들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좀 젠틀하게 방향을 돌리면서 석션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압력을 여러 번 나눠주시고 다른 쪽도 손해주시고, 쉬었다가 반응을 보시고 한 번 더.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아서 달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는데요. 몇 가지 또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너무 과한 압력으로 석션을 하시면 중이염이 올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가 찐득찐득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다 하면 압력을 늘리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코에다 생리식염수를 넣고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답답한데 또 코에다 물 넣으니까 더 울겠죠? 그러면서 석션 안 해도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그걸 시도해 보시고, 엄마들이 어느 정도 압력으로 해요? 수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는 빨대로 음료수를 쪽 이렇게 먹을 때 느낌 오세요? 그 다음에 국수를 막 면치기 하는 느낌 아니라 두세 가닥 귀엽게 호로록 아기가 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커가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코 정도에 따라서 압력은 엄마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점막이 부어있는 경우에는 석션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왜냐면 석션을 하시면 점막이 더 부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더 불편감을 느낄 거기 때문에 점막이 부어있는 경우는 석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마른 소리가 나거나 이럴 때는 석션은 좀 아닌 거죠. 근데 점막이 부어있는지 아닌지 감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입에 콧물을 빼고 너무 과도하게 깊게 점막을 깔끔하게 하려는 느낌으로 안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점막이 부어 있어도 석션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깔끔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 기분이 개운해요. 그러니까 깔끔한 엄마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기가 더 불편할 것이고 점막은 더 부을 것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점막 부었을 경우에는 석션을 하지 않는다. 조금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기들이 피부가 진짜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 세척하고 우리가 이제 문질러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톡톡톡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진짜 약한 아기들은 젖은 수건으로 살짝 톡톡톡,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살짝 톡톡톡. 근데 몇 번 코 세척하고 코 풀었더니 아기가 여기가 벌써 피부가 손상되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보습 로션이라든지 피부 약할 때 바르는 그런 연고로 피부 케어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 케어 플러스 코 주변의 피부 케어까지 신경을 잊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들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석션기 종류 골라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다르니까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흡인기는 종류가 크게 수동형하고 전동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전동형은 또 무선형이 있고 유선형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수동형은 이제 벌브형이 있어요. 근데 압력도 약하고 세척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가 나오는 양도 보이지 않고 이래서 신생아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거는 좀 제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추천드리는 수동형은 뻥코 또는 코뻥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가 쉽고 어디나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콧물 빠지는 것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제품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힘을 내서 음압으로 걸어서 빨아야 되니까 두 사람 중 누구 한 명이 호흡기 감염이 있거나 이러면 직방으로 같이 전염되는 거죠. 그 취약한 점 때문에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의미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형에서 무선형이 있고 유선형이 있어요. 수동형보다는 일단 가격이 좀 비싸지고 유선형이 가격은 좀 더 비싸죠. 무선형은 중간 단계로 좋기는 해요. 휴대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가볍고 뭐 차 안이나 캠핑 같은 데 가서도 쓰실 수 있고, 그런데 흡입력이 약하고 코를 받는 통의 분량도 작아서 아기가 크면 좀 한계가 있어요. 간단하기는 한데 한계가 좀 있다. 마지막으로 유선형, 전동형 중에서 유선형, 일단 뭐 압력도 잘 걸리고 그 다음에 관리도 용이하고 석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예뻐요. 근데 단점은 소리가 커요. 소리가 커서 아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각각의 장단점은 이 정도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추천드려요. 뻥코하고 그 다음에 유선형 석션기,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려요. 그러면 유선형 샀으면 됐지 뻥코는 왜 사냐? 아까 뻥코가 휴대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유선형이 고장났을 때 쉽게 쓰실 수도 있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토했어요. 토했는데 코로 나왔어요.
그러면 유선형 코드 꽂고 그거 라인 뽑아서 그거로 석션하는 것보다는 뻥코 들고 가서 내가 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뭐 전염성이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아니니까. 그래서 비상용으로 내 곁에 하나 딱 두는 건 뻥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본점 다 뽑는다고 설명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전동형 중에 유선형을 좀 구입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